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녹화 시작하려고 했더니 변동이 생기네요. 변동이 근데 평소보다 많이 세요. 약간 휩소 페이크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세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많으면 2번 정도 나오는 큰 자리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저 가끔 재고 발표일이나 변동 심할 때 체결 강도 지표 같이 놓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10,000 넘어서 계속 유지 중이거든요. 이 지표 베이스로만 보면은 상당히 센 편이에요. 만약에 11시 30분까지도 계속 10,000 넘어서 유지가 되고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아니라 지켜지는 흐름이면은 추가적으로 양봉 더 뽑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좀 이 자리가 좀 애매하다, 매수 넣기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도 매도는 조금 오늘은 좀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이나 180분으로도 넘어야 될 자리를 다 넘었거든요. 일봉으로는 일단 저항대가 없는데 이대로 간다면 진폭대로 간다면 55 정도까지는 뚫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또 모르는 거긴 하지만 매도는 조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절이 걸리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저점 컷 되더라도 저점 매수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은 생각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저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30분부터 앞에 차트 좀 돌려볼게요. 30분으로도 수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 깨야 될 자리를 못 깨고 추가적인 상승에 나온 흐름이고요. 궁금한데 5분도 볼게요. 각도 괜찮아요. 음악 좀 꺼야겠다. 그리고 다른 차트상으로도 지금 깨야 될 자리를 아예 못 깨고 지지가 됐거든요. 여기 12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48 정도네요. 모양이 그냥 저점 매수예요. 누가 싸게 잡았느냐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뭐 이런 이유로 저 그냥 함부로 매도 치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나 매도가 자리가 나오더라도 얘네가 너무 심하게 장난친 게 아니라면은 크게 많이 내려서 먹을 자리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봉상으로 저항 일단 없죠. 주봉상으로도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지지가 되고 탄력받아서 올라오는 그림이고요. 일봉상으로 저점 매수 자리는 예전에 지나갔죠. 따져보면 43이나 45 정도에서 매수 기회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46이네요. 월물이 변해서. 아무튼 요 정도에서 매수 기회 있었을 때 여기가 최적의 일봉에서는 매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파동이거든요. 한번 찍고 다시 올린 느낌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 번, 2번, 3번 뭐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중일 때는 상승에 몰리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만 보면 끝이고요. 지금 여기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한 11시 30분 정도까지 이 막대파가 바깥에 있는 막대파가 10,000 안으로 들어오는지 10,000 넘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됐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역매매 하실 분들 계시면 여기 이 체결 강도 지표 10,0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치셔도 되거든요. 상승 에너지가 많이 줄은 시점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하락 기회가 올 때까지 구경해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또 매수 잡으면 컷을 걸기가 힘들잖아요.
만약에 하방으로 뒤집어졌을 경우에. 근데 그래도 매매를 하시겠다면은 뭐 30분이나 짧은 걸로 보시고 뭐 캔들 기준 저점 같은 거 걸고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스닥 같은 거 평소보다 힘의 세기가 좀 세거든요. 약간 비추세 같은 경우라면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틱 차트나 좀 짧은 차트로 봤을 때는 손절 걸고 따라 붙는 전략도 가능은 해 보이네요. 공격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매수 해가지고 처리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오늘 장 마감하기 전까지 좀 쇼부를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따라가서 수익 데이 트레이딩으로 청산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분으로 봤을 때 저항대 없고요. 원웨이 차트의 패턴이네요. 그냥 약하게 눌림 주고 계속 저점 말고 고점을 조금씩 계단식으로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양봉 계속 뽑아내고 있죠. 차트가 되게 이뻐요. 따라 붙고 싶은 막 유혹이 드는 차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단기로 봐도 그렇고 저항 자리나 있나 보죠.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금 있으면 공격적으로 따라 붙어도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만약에 현재 손실 중이거나 이번 주 내내 약간 손실 분위기로 가셨다면은 좋은 매수 자리는 아니죠. 판단은 각자 하는 거죠. 그냥 보너스 머니 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정적인 손익비 계산하고 들어가면 답 안 나올 것 같고요. 수익금 내에서 나는 손절을 걸고 따라 붙겠다는 생각이라면 S&P보다는 나스닥 쪽으로 진입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골드는 찌글찌글 하더니 또 올라오네요. 매도 어디까지 올라온 거나 지금 저항대까지 올라왔네요. 일봉 저항대 1273, 1272, 1271 여기 다 외우셨죠? 이제 1273이랑 1275가 그 전까지는 계속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다가 이번에 깨지고 나서 다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내릴 거면 좀 시원하게 내리지 좀 찌글찌글하네요. 근데 만약에 오늘 여기 다시 넘지 못하고 다음 주에도 넘지 못하면은 정말로 1212, 그러니까 1212까지 갈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대로라면.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잠깐 볼게요. 여기 밑에 저항대가 진짜 없거든요. 캔들 저항대가 없이 너무 쉽게 올리고 너무 쉽게 뚫리는 자리예요. 지금 나를 힘쓰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든 다시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종가가 다시 1273 위에서 안착을 해서 끝나는 양봉의 흐름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1273 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고 종가가 여기 어제 일본 캔들의 한 중심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면은 다음 주도 하락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인보다는 1273이나 1275 정도로 선 하나 긋고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N선물은 어떻게 봐야 될까? N선물은 하락인데 일봉부터 볼게요. N선물은 어찌됐든 꼬리를 달고 양봉을 단다고는 해도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저점 계속 일봉상으로 저점 계속 갱신 중인 건 하락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가끔 헷갈리면 색깔 보지 마세요. 캔들을 눌러야 되나? 갑자기 머리가 차트 표시, 바차트, 종가 이런 느낌으로 보면 하락 아니에요? 가끔 이게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헷갈리면은 색깔 없는 차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보면은 하락 중인 거잖아요. 계속 꼬리로 저점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점 잡으려는 생각보다는 완전히 상승 전환되기 전까지는 고점 매도 하면 되겠죠. 어제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고점 여기였다가 고점이 또 한번 내려오고 선으로 표시할게요. 고점이 원래 이쪽이었어요. 8925였다가 지금 고점이 8850, 8848까지 내려왔다가
8834, 8835까지 내려오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렴해서 위로 튀거나 아니면 양봉을 막 뽑아내가지고 그냥 불기둥 나온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고점 매도 아니면 관망 아니면 바닥 잡힐 때 매수하는 전략이 있겠죠. 뭘 봐야 되나? 유로가 조금 힘을 쓰고 있네요. 유로가 좀 힘쓰는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주춤하죠. 근데 아직 달러 인덱스가 흐름이 깨지질 않았어요. 어제 상승 추세 계속 유지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고점 매도를 다시 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어제 방송했던 시점이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음봉으로 때려 맞고 봉 하나쯤 진행될 때쯤 한 요 정도? 맞네. 23시에 확장 캔들이 이거였고 그 다음 요거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제 막 여기서 막 선이 생겼다 사라졌다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지지가 되는 것 같았지만 계속 하락이잖아요.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유로가 막 상승을 해요. 유로가 이상하게 달러 인덱스보다 상승분이 막 높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네 좀 강한 쪽에 따라붙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막 강하게 하락할 때도 강하게 막 하락할 때 그럴 땐 유로가 상승 나올 거고 봉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추려는 생각이 있어요. 키높이 하거든요. 그거 판단해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내려갈 자리가 더 많습니다. 밀은 11시 돼가지고 차트 열어놨고요. 혹시나 지금 바닥으로 계속 가고 진행 중인데 여기 수치도 외우셨죠? 430, 425 만약에 425 정도 부근에서 다시 30분 기준으로 라인 바닥 잡히는 듯한 흐름이 나오면 거기서 저점 매수하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언제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새벽 지금 막 30분 기준이니까 뭐 새벽 1시쯤 생길지 새벽 2, 3시에 생길지 보통 농산물이 최근에 새벽 1시쯤에도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12시 넘어서나 그래서 일봉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고 430이나 425 정도에서 바닥이 잡히면 거기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진입 타임 좀 한 타임 쉬어가야 될 거예요. 막 꼬리 달고 이럴 때 잘못 들어가면은 또 컷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러면 여기 차트를 다 봤나? 나스닥 세고 유로 세고 정리해보죠. 5일은 일단은 제가 그었던 수치가 52.5 정도의 빨간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를 이탈하고 맞고 떨어지는 흐름 나와서 52.29, 30 여기 정도까지 눌리면 일단 잡혔다고 봐요. 꼬리를 눌리면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받쳐주면서 양봉 하나 세운 흐름이죠.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바로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상승 진행 중일 때 상승 키웠던 캔들의 3분의 1 지점까지 오느냐 반 정도까지 오느냐 3분의 2까지 눌리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잘 따져보면 지금 여기 60분 캔들 기준으로 고점 저점 기준에 3분의 1 지점도 눌리지 않았거든요. 어디까지 눌릴지 확인 잘 해보시고 대응하셔서 그냥 상승 추세 이어가는 거 잘 따라 붙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처음에 덥석 잡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빨간 거 막 나오잖아요. 그냥 일단 왠지 시장가에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더 사지 2개 사요. 근데 또 떨어지면 더 사지 3개 사요. 평단가가 되게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으면 안 산다는 기분으로 그냥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각자 해보세요. 지금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 3분의 1 지점이나 반 정도의 값이 중간값이 어디 정도인가 그럼 어디 정도에서 매수를 해봐야지 기다리다가 오면 하는 거죠. 손절값 같은 것도 계산해 주시면 좋아요. 손절이 몇 틱 정도 될 것 같은데 내 기대값이 어디까지야. 중간까지 눌리면은 그 다음 양봉이 무조건 위에 새로 고점을 만들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캔들을 하나 옆으로 더 생기면 그러면 아마 청산가는 여기 캔들 저항받았던 53.20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가랑 손절가 생각해 보시고 손익비가 최대 1대3 정도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1대2 정도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뭐 성향이라면 할 수 없긴 하지만 최소한으로는 단타라고 하더라도 1대3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얻어 걸리거나 확률이라는 게 33%라는 게 그렇게 막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타를 치더라도 승률이 한 90%야 그러고 할 말 없는데 승률이 50%도 50%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50%대라 생각하시면 1대3보다는 1대5자리 노리는 게 낫겠죠. 그러려면 그냥 쉬면 돼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큰 기회가 있었죠. 최근에 유로 하방 이탈할 때 따라붙을 자리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있었고요. 오늘 단타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가장 아름다운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이 정도 요약해드리면 되겠네요. 화면을 한번 넘겨볼게요. 카메라 2. 니케이 여전히 강하고요. 니케이 강하고 얘 좀 방향 못 잡고 있네요. 얘가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도 같이 좀 방향 못 잡고 있는 느낌이네요. 항생은 아직도 저번에 한번 양보, 근데 10월 19일날 장대 음봉 때려 맞은 거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10월 19일날 장대 음봉 때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이나 지난 7거래일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 기존의 시작점, 하락의 초입 부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항생은 그래서 일단 추세는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고 있어요. 추세 나오려고 하더라도 고점을 다 벗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봐야죠. 근데 얘네도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도 많이 움직이는 타입이라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차트가 깨졌고요. 캐나다 달러도 깨졌고 뉴질랜드 달러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져서 좀 하락에 좀 주춤한 느낌인 듯 하고요. 진폭이나 그냥 퍼센트, 진폭, 파동,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피봇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빠질 만큼 다 빠지는 것 같아요. 호주 달러가 뒤늦게 따져서 이런 거고 파운드만 지금 견고하게 버티는 느낌이고요. 파운드 제외하고 유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다 빠지고 있죠. 캐나다 달러가 좀 그동안 많이 올려놔서 그렇지 비슷비슷해요. 다 따져보면. 그리고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여기 한 번에는 못 깨는 자리니까 혹시나 캐나다 달러도 0.75540 여기 주변이나 대충 한 0.75 보고 여기 잡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매수 돌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0.7550, 0.7585 정도 여기 만약에 한 번에는 못 깰 것 같거든요. 한 단타로 한 번 정도는 매수 기회로 당일 청산 가능한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수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는 좀 애매해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뉴질랜드 달러는 새로운 바닥 잡히면 그때 대응하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좀 강하죠. 강한데 오늘 좀 지켜봐야겠네요. 실버는 예의상 밑에 한번 터치하긴 했는데 그냥 지금 약간 비추세로 보이고요. 하방이 좀 강하긴 하지만 방송 중이긴 한데 지금 오일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세거든요. 혹시나 오늘 포지션 없으신 분들도 여기 회색 화면 끝나고 나서 제가 차트 다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결 강도 지표 10,000 넘어서 20,000까지 막 돌파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웬만하면 영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 좀 빨리 해보자 뭐. 구리 차트 깨졌고요. 금속류는 지금 차트가 지금 깨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상승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조심조심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패스. 소이빈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으로 저항 걸려있죠. 주봉상으로 저항 걸려있고 일봉상으로는 다 돌파를 했어요. 어중간하게 꼈다고 봐야죠. 유가 상승하면서 커피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올라오는 흐름이네요. 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지지,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는 저항.
밀차트 드디어 나왔죠. 밀차트 지금 425 정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만약에 또 안 깨지고 지켜지는지는 30분 차트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는 갭으로 올리더니 슈팅처럼 올리더니 계속 그냥 빠지고 있네요. 다시 원위치 되려나요? 회색 여기 있는 비주류 종목 중에서 딱히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통화 종목에서 파운드만 조금 버티고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 추세 상승이라는 거, 금속류는 대응하기 좀 애매해서 신규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농산물에서는 코는 잘 모르겠고 밀 봤을 때 425가 또 이번에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차트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됐다. 오일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올랐네요. 아래 체결강도 지표 보세요. 흔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럴 때만 솔직히 오일 매매해도 되거든요. 계약수 여유 있으면. 평소에 그냥 오일 매매하는데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고, 글쎄요. 보실 분은 찾아서 보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예견하시는 분들이 맞고 어떨 땐 틀리고 해서. 저는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크루드 마저 볼게요. 체결강도 지표 이것 좀 공부 삼아서 실시간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려도 매수, 그리고 뭘 봐야 되나? 다 본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몸통이 얼마나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이게 60분 차트라서 약간 시간적인 좀 문제가 있긴 해서, 예전에 30분 같은 경우 뚫고 나서 그 다음 캔들이 안착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자리가 잡는지 여부 확인하고 진입했으면 좀 좋긴 한데, 그러면 진입 자리도 많고 손절 자리도 좀 많더라고요. 신뢰도도 60분이나 180분보다는 30분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메인 차트를 60분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60분 차트 같은 경우는 몸통이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봤을 때 꼬리로만 이렇게 지지되는 건 상관없고요. 자세히 보면 52.29, 52.40 몸통이 깬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확인해 보면 전부 52.40 위에 있죠. 그리고 지금 라인 위에 신규 라인이 아예 생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항대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봉이 한 개 이상 나오면 라인을 뚫었다기보다 그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아요. 라인이 캔들 거의, 지금 매수 같은 경우는 캔들 최하단 쪽에 붙어 있는지 완전 돌파해서 슈팅식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캔들이 안착됐는지 확인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한 달, 두 달 그냥 보시다 보면 대충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냥 올해 지금 10월 끝났으니까 11월, 12월 정도만 아마 궁금한 거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그냥 저한테 뭐 대단한 걸 뭐 배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거든요. 예. 밀 되게 많이 빠지네. 이번 주 나름 할로윈 주간인데 다들 계시네요. 연배가 좀 있으신가? 20대나 30대면 20대나 30대 초중반이면 밖에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집에 있지만. 주말에 어쨌든 놀 거 좀 찾아보니까 파티도 많고 많더라고요. 가족 모임 나가기도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S&P 라인 차트.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천천히 보세요. 정 급하시면은 난 진짜 왠지 빨리빨리 뭔가 습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녹화 방송 조금 챙겨보셔도 되는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저도 심리를 좀 많이 다스리고 싶어서 제가 아예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11월까지 원래는 내년 초까지는 매매를 하지 말자. 진짜 방송하는 느낌으로 그냥 차트 구경만 하자 그러고 있었다가 원칙을 조금 깨서 조정을 했죠. 11월 1일부터 매매를 하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후 막 올라갈 거 보이는데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 간절함이 이제 좀 안정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건 없으신 것 같고요. 오늘도 손바닥 요정님 안 오셨네. 혹시나 손바닥 클릭 안 해주신 분들 손바닥 클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도 방송을 종료하고 그냥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쉬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왠지 계속 막 저도 매매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원웨이 큰 장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매매하실 분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전 방송 종료할게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 뵙겠습니다.